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7장은 언와인딩에 관한 내용인데, 이제 스택 언와인딩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. 익셉션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뭐 스택을 이제 프로그램을 비정상적으로 종료하면서 뭐 스택에 쌓여 있던 걸 이제 하나씩 다 리턴 시켜버리는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언와인딩이라고 하는데, 러스트에서는 일단 오류 처리 방식이 계층적으로 그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뭔가 빈 값이 올 수 있는 경우, 이럴 때는 그냥 옵션이라는 타입을 사용해서 옵션 sum 아니면은 none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그냥 단순하게 빈 값이 올 수 있는 경우, 이럴 경우에는 옵션으로 처리하고, 뭔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.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합리적으로 그 에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설명을 하는데, 뭐 그냥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뭐 적절한 로직을 통해서 그 에러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대부분의 경우이지 않을까 싶은데, 이런 경우에 이제 리절트를 사용하죠. 그래서 리절트는 이제 오케이 됐을 때의 답과 에러가 발생하면은 뭐 에러를 리턴하는 거, 뭐 파일을 만약에 읽는다고 하면은 뭐 파일 이름을 뭐 인자로 주고 파일 오픈하겠다는 딱 치면은 이제 파일을 제대로 오픈을 했으면은 이 리절트에 오케이가 담겨서 오고, 뭔가 파일을 읽는 도중에 뭐 파일 명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돼서 파일을 읽지 못했을 때,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에러가 담겨져서 리절트에 에러가 담겨져서 리턴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로직으로 뭔가 뭐 해당 파일이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던가,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해당 파일을 아예 그냥 만들어 버려서 그걸 다시 리턴을 해주던가, 이렇게 프로그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. 이럴 경우에 이제 리절트를 사용하는 거고, 다음에는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의 로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, 그럴 경우에는 스레드가 그냥 패닉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패닉 매크로를 실행하게 되죠. 그리고 아주 심각한 에러는 그냥 프로그램이 이 패닉보다 더 심각한 에러의 경우에는 그냥 어볼트를 한다고 나오는데, 패닉과 이제 어볼트의 차이가, 패닉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은 이 스택에 쌓여 있는 거를 언와인드해서 메모리를 정리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데, 어볼트는 이러한 정리 작업 없이 바로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린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그 컨피그 파일에 뭐 디폴트 프로파일에 뭐 이제 패닉 됐을 때 그냥 어볼트 하도록 이제 설정을 해서 스택 언와인딩 하지 않고 바로 어볼트를, 패닉의 그런 기본 동작이 어볼트가 되는 이런 설정을 물론 할 수는 있죠. 아무튼 이렇게 4가지 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,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옵션이나 리절트를 사용한다. 뭐 이것들을 사용하면은 이제 또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서 뭔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 그냥 뭐 사용자가
임의로 패닉을 매크로를 실행한다든지 이런 또 가능성을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옵션이나 리절트를 사용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러스트의 패닉과 관련해서 뭔가 약간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주는데 러스트가 이제 처음엔 이제 얼랭과 굉장히 비슷했다고 해요. 그래서 얼랭에는 이제 그 라이트웨이트 태스크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OS의 스레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스레드를 이제 사용해서 한 OS 스레드는 하나지만 뭐 얘는 여러 개가 한 스레드에 여러 개가 매달려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. 뭐 그런 걸 러스트가 이제 얼랭에서 차용을 해와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라이트웨이트 태스크라는 애는 뭔가 심각한 상태 받았을 때 자기 자신을 죽이도록 설계가 되었대요. 그래서 뭐 자바나 C++의 익셉션 하는 거랑 다르게 그 패닉이 되는 거는 뭐 아무 때나 잡히지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패닉은 그 해당 태스크의 오너만이 캐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그 패닉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또 패닉을 또 다시 해버리거나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언와인딩이란 게 굉장히 중요했었다는 거죠. 왜냐면은 태스크의 오너만이 그런 걸 잡을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래서 패닉을 한다고 치면은 그때 막 다 스택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메모리 릭이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근데 다른 그 태스크들은 막 살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실행되면은 근데 패닉은 여러 군데에서 발생할 거잖아요. 그래서 그 패닉 날 때마다 그렇게 메모리 릭이 송송송 나면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러스트 프로그램이 오래 실행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. 근데 이게 낡은 스타일이 됐대요. 이게 이런 걸 쓰는 게 낡은 것이 되었고 라이트웨이트 태스크는 그 OS의 스레드를 사용하는 걸로 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스트가 패닉은 이제 그 해당 스레드의 부모 스레드에 의해서만 캐치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은 그 패닉을 캐치하는데 그 전체 OS 스레드를 실행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.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진 않긴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은 그 러스트에서 이제 제로 코스트 앱스트랙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를 하는데 비용이 OS 전체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로 코스트 앱스트랙션과 충돌이 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새로운 스레드를 스폰하지 않고 이제 패닉을 캐치할 수 있는 캐치 언와인드라는 API를 제공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또 굉장히 예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. 그래서
그래서 뭐 이게 사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러스트가 언와인딩 하는 게 굉장히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,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러스트를 언와인드를 하지 말아야 된다. 하지 않는 것이 좋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일단 이 서문부터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데 7-1로 가보면은 정말 멘붕이 많이 왔습니다. 어쨌든 설명을 해보자면은 7-1은 이제 exception safety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, 어떻게 하면은 뭐 패닉이 났을 때 메모리 릭 이런 거를 뭐 최대한 방지를 하는가?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. 그래서 패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많은데,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. 뭐 논을 언랩을 한다던가, 뭐 옵션 이런 걸로 왔는데 그 타입에서 언랩을 했는데 그 안에 옵션 안에 값이 넌이었는데 언랩을 했다. 이러면 패닉이 되죠. 아니면은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, 이것도 패닉 되는 거죠. 아니면은 0으로 나누는 거나, 뭐 이거는 뭐 디버그 빌드에서 발생하는 일인데, 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패닉이 된다던가, 이렇게 패닉이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이제 코드 실수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많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언와인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을 exception safety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러스트에서는 exception safety 레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그래서 minimal exception safety라는 게 있고 maximal exception safety가 있는데, minimal한 거는 unsafe 코드에서 메모리 세이프티를 침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exception safe 해야 된다. 그래서 unsafe 코드를 작성할 때 그는 메모리 세이프티를 침해하지 않는 걸 보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죠. 그런 것과 관련이 된 것 같고, 반면에 maximal exception safety는 세이프 코드에서 그냥 뭐 이거는 앞에는 must였다면은 이 maximal exception safety는 must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뭐 짜면 좋다, 뭐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뭐 exception safe하게 뭐 짜는 것이 좋다, 이 정도로 요구되는 걸 이제 maximum exception safety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벡터의 push all이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하는 것과 이 바이너리 힙이라는 스트럭트의 shift up이라는 그런 걸 이제 구현을 해보는 건데, 여기서 어떻게 뭔가 exception safety가 침해되는가,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, 코드가 굉장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
일단은 push all이라는 거를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해요. 벡터에 push all은 이제 하나씩 푸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어떤 뭔가 리스트를 받아서 그 엘리먼트들을 한 번에 푸시를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 애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 리졸브를 해서 푸시할 만큼의 그 어레이의 길이만큼 리졸브를 벡터에 이제 그 공간을 확보를 해 놓는 거죠.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이 벡터에다가 랭스를 세팅을 해요. 랭스를 세팅을 하면은 기존의 랭스가 있을 거고 기존의 랭스에 새롭게 푸시되는 것들 그 어레이에 대한 랭스를 합치면은 전체 랭스가 되겠죠. 그래서 랭스를 먼저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푸시할 것들 어레이를 이제 폼은 돌면서 하나씩 그 벡터에다가 푸시를 하는 거죠. 하나씩. 그러니까 먼저 공간을 잡아놓고 랭스 수정한 다음에 그 이제 다음부터 이제 벡터에 하나씩 뭐 푸시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딱 뭐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됐을 때는 올바르게 동작하는 코드인 거죠. 올바르게 동작하는 코드인데 이 클론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. 클론이 뭐 컨트롤을 벗어나 있고 언제든지 얘가 이제 패닉을 할 수 있는 애라는 거죠. 그래서 클론할 때 만약에 패닉이 발생한다.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전체 공간만큼 푸시할 것들에 이제 만약에 10개 엘리먼트가 있었다면은 그 10개 엘리먼트만큼 추가 공간을 벡터에다가 확보해 놓고 랭스도 플러스 10이 되겠죠. 기존 거에. 플러스 10이 됐는데 얘가 막 X 클론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하다가 갑자기 뭐 얘가 뭐 세 번째 거 이런 데서 패닉이 발생했다. 이러면은 랭스는 10인데 10이 더 추가됐는데 실제로는 엘리먼트가 2개가 더 추가되고 세 번째 것도 추가되지 못하고 거기서 패닉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. 이러면은 잘못된 동작이죠.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. 그래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 랭스 셋하는 거를 이 매 반복문 실행할 때마다 요 다음 라인에 이제 랭스를 셋 해주면 되겠죠. 랭스를 1씩 증가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짜야 exception safe하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이 바이너리 힙에서 이제 shift up이라는 이 엘리먼트를 계속 힙에서 밑에 있는 엘리먼트를 계속 이제 힙의 그 꼭대기로 스와핑해서 이제 계속 버블 소트 같이 그 엘리먼트를 그냥 힙의 꼭대기 루트로 올려주는 애예요. 그래서 수도 코드를 보면은 힙과 인덱스를 받아서 인덱스가 0이 아니고 그 인덱스에 있는 밸류 값이 그 부모의 값보다 작으면은 그 두 개를 수합하는 그리고 인덱스를
부모 인덱스를 바꿔주는. 이래서 이제 이게 작은 값이 맨 위에 가겠죠.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해주는 건데, 이거 보면은 이제 수압이 매번 발생하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. 이거에. 그 비효율적이라서 수압을 한 번만 하도록 이런 식으로 아래처럼 코드를 바꿀 수가 있겠죠. 어떻게 바꾸냐면은 일단 엘리먼트 그 인덱스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 저장해 놓고 인덱스만 계속 이제 바꾸는 거죠. 인덱스만 이제 계속 바꾸고 비교는 요 저장해 놓은 엘리먼트 얘랑 이제 그 페어런트랑 부모랑 계속 뭐 비교를 하면서 그 부모의 부모와 또 비교를 하고 해서 더 이상 그 더 큰 엘리먼트가 없을 때까지 비교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만 딱 해주는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코드가 이제 들어갔죠. 이거는 이제 그냥 부모의 거를 이제 그 자식 인덱스로 그냥 내리는 그 연산을 해주고,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매번 수업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코드가 되겠죠. 그래서 엘리먼트가 최소한으로만 딱 2번 복사가 되죠. 여기 한 번 복사가 되고 여기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복사되고, 그렇게 해서 효율성은 확보했지만 익셉션 세이프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잘 이해를 못했는데, 이 컴패리전 하는 게 유저 디파인드 된 코드라서 뭐 풀 컨트롤이 없다,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. We also don't have full control of the code that comparison is user defined.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데, 이런 식으로 어쨌든 코드를 짜게 되면은 어떤 순간에 항상 뭔가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참조하고 있는 게 2가지가 있고, 그러니까 카피가 2개씩 생기고,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컨트롤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라고 해서,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런 2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각각 분리를 한 게 아래와 같은 이제 코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래 코드는 뭐냐면은 인덱스만 한번 돌리고 인덱스만 한번 아예 바꾸고, 여기에서 이제 값을 옮기는 그런 코드는 또 아예 처음부터 이제 따로 돌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비교하는 부분에서 뭔가 잘못될 수 있다, 여기서 뭔가 패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요 코드에서 만약에 이 위에 코드에서 요 뭔가 비교를 하다가 패닉이 발생했어요. 패닉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잘 돌다가 패닉이 발생하면은 몇 개는 지금 막 값이 복사가 됐죠. 부모에 있는 값이 이제 그 원래 인덱스
자식의 인덱스에 복사가 되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다음 거에서 얘가 패닉이 나버리면은 이 힙 자체에 대한 무결성이 훼손이 된 거잖아요. 막 값이 두 개가 있고 이거는 복사되지 않고 없어진 값이 되는 거죠. 엘리먼트 얘는 없어지고 막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여기 비교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. 이 비교하는 거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인덱스만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힙 자체의 무결성을 아직 힙에 교환시킨 게 없으니까 힙 자체가 망가지진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힙을 인덱스에 있는 값을 저장을 하면서 그 인덱스를 하나씩 값 자체를 이제 바꾸면서 데이터가 이제 실제로 바뀌는 구간은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되면은 여기서도 뭔가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펑션으로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패닉에 걱정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펑션으로만 작업을 하니까 패닉에 걱정이 없다 라고 하는데 뭐 추측해 보건데 뭐 이런 Y문의 이런 조건문 같은 거를 잘못 짜면은 이제 뭐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유저 디파인드 된 영역이라서 그런 만약에 뭐 -1 같은 인덱스를 갖게 된다거나 이런 조건이 없을 때 뭐 그런 경우에 뭔가 패닉이 힙의 페어런트 인덱스 얘를 참조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어레이 그 아웃 오브 바운드 그게 발생을 하면서 중간에 값을 바꾸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갑자기 패닉을 내뱉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언세이프하다는 것 같아요. 제가 추측하건데.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이제 여기에서 패닉이 안 났으면 어쨌든 인덱스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가 된 거고 그 인덱스만 가지고 여기서는 그런 패닉이 발생할 만한 코드가 패닉이 발생할 만한 코드를 짤 수 없게 된다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패닉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두 부분으로 나눈 거다 라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. 근데 이제 이거는 힙을 2번을 돌아야 되죠. 그러니까 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러스트가 이제 자바처럼 트라이 파이널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아예 그냥 이렇게 트라이에 다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뭔가 잘못돼서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은 파이널리에 뭐 이거를 다시 복사했던 엘리먼트를 뭐 다시 붙여 넣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 끝나더라도 마지막에 이제 인덱스에 엘리먼트를 넣어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데이터가 2개의 카피가
생기는 것도 방지가 되고, 뭔가 그 비교하는 데에서 인덱스를 잘못 설정하거나 그래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. 근데 이런 트라이 캐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러스트에서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된다 하는데, 여기는 정말 이 코드는 정말 모르겠더라고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코드가 그 파이널리 이런 걸 구현한, 그 로직을 구현한 건데, 이거는 이건 좀 죄송한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, 이거는. 그래서 혹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은 이거를 주하님이 보신 때까지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다음에 샤를 붙이고. 네. 네,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익셉션, 세이프하지 않은 코드들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린 게 7.1장의 주요 내용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처럼 이렇게 뭔가 어쨌든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지만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또 필요로 하는,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항상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 같고요. 7.2장은 별 내용이 없는데, 그 포이즈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포이즈닝은 뭔가 특별한 동작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어떤 그 해당하는 값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이제 포이즈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뮤텍스를 예를 들면은, 이제 뮤텍스는 이제 뮤텍스 가드를 이제 락을 얻으면서 뮤텍스 가드를 리턴하게 되는데, 이런 뮤텍스 가드가 뭐 중간에 패닉이 돼서 드랍이 된다. 이러면은 그 뮤텍스는 스스로를 이제 포이즌 시킨다는 거죠. 알아서 스스로 그렇게 포이즈닝 해서 앞으로 그 뮤텍스에 대한, 그래서 뭔가 락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에러를 반환하거나 아니면 패닉이 되거나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뭔가 얘가 잘못되면은 뮤텍스도 당연히 더 이상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러스트에서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7장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와, 이게 이때까지 러스트를 보면서 자료가 수도 코드를 사용한 게 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네, 거의. 그죠? 수도 코드를 쓴다라는 건 그만큼 구현하거나 이게 구현체로 설명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 같은데요. 네.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도 너무 많고 네, 너무 힘들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그러면